지난주까지 좀 빠지던 비트코인이 반등을 보여주면서 지금 쫙 올라올 만큼 올라온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물론 여기서 더 가려면 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일주일 내내 오른 상황에서 바로 간다? 그건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확률상으로는 반반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그어놓은 이 패러렐 채널 딱 여기서 방향성이 정해질 거예요. 자, 어저께에는 이 위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지금 이걸 버티면서 마감한다? 한 번 더 튀어 올리고 뺄 텐데, 자, 현재 흐름처럼 이 밑에서 마감한다면 살짝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현재 패턴이 이 11월 10일, 11월 11일 이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쉬었다 가면 좋은지, 하지만 반대로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흐름도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93K에서 94.5K 이걸 넘어서는지, 밑으로 내려올 때는 88.5K에서 89.5K를 버티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향후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11월 28일 오후 5시 20분을 지나고 있네요. 자, 현재 시간에서 비트코인이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죠. 자, 게다가 미국장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고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가다 보면 비트코인도 살짝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쌓아놨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은 다 차트에 반영이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쉬어가는 매매를 할 때에는 이게 차트에 또 나와 있잖아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다 차트에 나와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10년치 노하우들 잘 알아두신다면 여러분들의 수익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 10년 동안의 노하우들 정말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 값은 여러분들께 단지 좋아요 하나로만 받겠습니다. 손가락 한 번만 움직이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으시겠죠? 영상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11월 10일과 유사한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은요, 제가 이때 계속해서 현물을 모아가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고, 안 보신 분들도 제가 19일부터 계속해서 현물은 모아가도 좋다, 하지만 최대 84.5K까지는 빠질 수가 있다 보니까 몰빵만 안 하시면 된다, 천천히 모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다 결과로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자, 결과값이 좋아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에 대해서 신뢰가 가시겠죠. 자, 그래서 어제 스터디룸에서 이 타점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변동성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 타점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 당시에 롱 포지션으로 살짝 수익을 냈었는데 제가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롱 포지션을 4일 전부터 이때부터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비중을 많이 줄이고 나서 지금 한 4분의 1 정도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죠? 그래서 저처럼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은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세밀한 타점은 이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도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11월 10일과 유사한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사하긴 하지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때 당시에 제가 패러렐 채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이나 아니면 스터디룸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던가 아니면은 스터디룸에 있는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 제가 그어놓은 이 선이 있잖아요.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데 11월 10일 날 저항을 맞고 다음 날에 돌파를 했다가 또 밀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패러렐 채널 위에서 마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종가를 봐야 되겠지만 이전과 유사한 패턴이라는 거. 여기서 음봉으로 크게 떨어지며 한 번 더 밀렸다가 갈 수는 있는데 제가 또 왜 유사한 패턴인데 왜 다른 흐름인지 그걸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까지 올라오기 직전에 낙폭을 보여주고 여기서는 그냥 버텨줄 가격에서 버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들어왔던 롱 물량이나 현물 물량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겠죠. 버텨주니까.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밀면서 이때 들어온 물량들을 다 털어내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 모습은 다르죠. 자, 큰 음봉, 여기서도 큰 음봉이었죠. 그런데 다음 봉에서는 한 번 더 밀고 반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밀지 않고
그냥 버텨줄 가격만 버텨줬기 때문에 흐름은 상당히 유사한데 이전의 흐름까지 고려했을 때에는 개미 털고 들어올리는 자리다 보니까 이전처럼 큰 하락이 아니라 소폭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나 상승 흐름을 다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지금 가장 베스트는 쉬었다가 가는 흐름이긴 하지만 여기서 종가상으로 버텨주고 주봉 상황에서도 지금 딱 버텨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봉 차트하고 똑같은데 차트 패턴상으로는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한 번에 양봉 그리고 한 번에 더 양봉이 나온다면 추세 전환이 맞는데 이 음봉의 절반 가격 밑에서 마감하고 또다시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횡보를 보여주다가 올릴 거예요. 물론 이 시가를 이탈하는 음봉이 나온다면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빠질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고래들이 바이낸스로 75억 달러 규모의 BTC를 입금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유입액은 102K에서 75K까지 조정을 진행했던 2025년 3월 달과 흐름이 유사하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2024년, 2025년 이때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럴 때 고래들이 바이낸스로 입금을 했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에도 한 번 더 입금을 했는데 이 수치보다 2025년 한 번 더 신고가를 찍을 때 그 물량이 많지가 않았었죠. 그런데요, 신고가를 다시 한번 찍었을 때 고래들은 오히려 입금을 안 했습니다. 자, 떨어질 때 갑자기 입금이 많아졌다는 건 이전 사이클하고 비교했을 때 예상되지 못하던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래들도 여기서 더 갈 줄 알고 정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떨어지니까 매도할 거 매도하면서 가겠다 이런 생각이겠죠. 자, 결국에 이런 시점에서 고래들도 뭐 손실본 고래들도 있겠지만 이익본 고래도 있겠지만 결국 이런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한 그런 작업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이 한층 가벼워졌다라고 생각해요. 가벼워진 건 또다시 올라갈 때에는 이 장기 투자자들, 고래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전과는 다른 그 흐름을 보여주는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를 더 살펴보면 전 세계 유동성은 다시 증가 중이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핵심 신호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주요 국가들이 반복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해 왔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 일본의 재정 확대, 그리고 유럽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 전 세계 흐름은 모두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건 그만큼 투자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2020년, 2021년에 비트코인이 상승세가 엄청 커졌잖아요. 그 뒤로는 유동성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최대 100B 정도 했던 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거의 60빌리언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1년 이때 상승했던 폭만큼 또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폭만 봤을 때는 더 작은 건 맞지만 자, 지금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의 최저점에서부터 연속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은 160빌리언을 넘은 161빌리언이거든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증가세는 비트코인 가격보다 훨씬 더 꾸준한 상황인데 실제로 암호화폐 생태계로 들어오는 자금 유입을 직접 반영하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한데 첫 번째로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유동성 원천인 현물, 그리고 덱스, 그리고 대출, 파생상품 모두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운영되잖아요. 뭐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KRW, 원화로 거래가 되긴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 ETF 자금 유입을 가장 빠르게 포착하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실제 현금을 즉시 반영한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면 업비트, 빗썸에서는 KRW만 있으면 되지만 다른 거래소에서는 USDT가 딱 있어야 되잖아요. 뭐 USDC도 그런데 그래서 이 현금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니까 기관 자금들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여러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그 반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공급량이 계속해서 최고치를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관망하고는 있지만 결국에 이 모여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시장이 풀리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제가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진 마시고 제 영상을 꾸준하게 챙겨보시면서 이 데이터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관점에서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어저께 영상에서도 여기서 바로 또 가기에는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갈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저께 관점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을 좀 예상했거든요. 올 수도 있어요, 지금 흐름이라면. 그리고 관점 두 번째는 더 빠지면서 이런 흐름에서 잡아보자라는 거였는데 이 흐름은 안 올 수가 있고 정말 온다면 제가 뭐 스터디룸이나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자, 지금 4시간봉 흐름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하락 패러렐 이거 그어놨던 걸 딱 보게 되면 아까는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 위에서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탈하고 나니까 이거 한번 지지받으러 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관점은 일단 이렇게 내려오는 타점은 관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지만 관점 1번부터 말씀을 드리며 이 6번째 상승 패러렐 상단과 두 번째 하락 패러렐 중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상승이 나올 때 하락 패러렐 저항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승이 유지가 되려면 상승 패러렐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상되는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의 소파동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 두 번째 하락 패러렐 중심을 한번 맞고 나서 여기를 한번 이탈시켜야 되거든요. 6번째 상승 패러렐 상단을 이탈을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저항을 맞고 살짝 이탈됐다가 올라오는 타점에서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 타점이겠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항 맞을 거 저항 맞고 지지 받을 거 지지 받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물론 제가 이런 구간에서는 롱을 잡아보셔도 좋다. 11월 19일부터는 현물을 잡아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런 타점에서 못 들어가셨다면 차라리 이거 상승이 많이 나왔으니까 상승 한 번 더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손익비가 좋기 때문이죠. 자, 만약의 경우에 이때 들어가 볼게요. 90.8K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1차 TP 94.5K까지 가게 되면 3.7K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를 손절선으로 잡고 보면 90.07K니까 손익비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빠져도 0.7K 정도? 오를 때에는 3.7K니까 대략적으로 1대5의 손익비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안정적인 타점도 좋아하지만 결국에 이게 손익비가 좋은 그 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 TP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독자분들이 계신 이 스터디룸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1차 TP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디까지 갈지 좀 예상을 해본 다음에 정말 간다며 이렇게 수익을 챙기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TP 같은 경우에 이거는 실시간 대응이 좀 더 중요하다 보니까 뭐 타점도 말씀드리는 이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드리고 있다는 거.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6번째 상승 패러렐 상단과 3번째 하락 패러렐 중심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6번째 상승 패러렐 상단 그리고 3번째 하락 패러렐 중심은 여기거든요. 자, 이전의 흐름을 보면 이 3번째 하락 패러렐 중심 저항을 맞다가 돌파를 하니까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런데 그 뒤로 지지를 체크하지 않은 채로 이 6번째 상승 패러렐 상단만 지지하고 올라섰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곧바로 또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내려올 가능성을 본다면 최대치로 봤을 때 이런 흐름까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거 한번 6번째 상승 패러렐 상단 지지받고 위에 저항 맞고 내려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걸 한번 이탈시킬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파동이 나오든지 간에 한 번 더 지지받고 그 다음에 이걸 돌파하기 직전에 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할 때 들어가는 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타점인데요. 자, 제가 왜 이 타점을 설명드리냐면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관점 1번보다 관점 2번이 들어맞을 가능성이 조금 적긴 합니다. 현재까지의 흐름을 봤을 땐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투매가 한번 나올 수 있잖아요. 투매가 한번 나오고 차라리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때 들어가자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손익비가 좋죠. 92.4K니까 이 정도쯤 되겠죠. 1차 TP를 여기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이전에 저점 라인 때
이거를 손절선으로 잡으며 눈으로만 봐도 손익비가 1대3이잖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손익비가 상당히 좋은 매매를 좋아하고 그래서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TP는 제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좀 갈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지만 2차 TP나 아니면 실시간 대응이 필요할 때는 이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조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타점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보조 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보여드리려고 결과로 보여드리려고 일단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4일 전부터 롱타점 들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단타로도 계속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보니까 이 보조 지표를 통한 매매도 이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차트를 계속해서 보실 수 있다면 이 플래그 신호가 뜨고 바이 신호가 뜨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돼요.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딱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엔 정말 편안하시겠죠. 게다가 익절가에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엔 정말 편안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 어떻게 봤냐, 그리고 이 스터디룸 어떻게 입장하냐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럼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구글 폼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자, 먼저 이 구글 폼에서 제 이름, 이무혁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글 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터디 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걸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요즘에는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받아보실 분들은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트레이딩 교육법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자책으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트레이딩 노하우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보조지표도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지표가 상당히 좋은 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플래그 신호가 뜨고 바이가 뜨든 셀이 뜨든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바이 기준인데, 자, 셀 기준으로는 밑에가 익절선이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딱 익절가가 도달이 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엔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시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 룸에서도 보조지표를 통한 타점이 나왔을 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은 스터디 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중복 선택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체크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양식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 이름이 안 보이거나 이 구글 폼을 작성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번호로 뭐 스터디룸 입장하실 분들은 스터디, 뭐 보조지표면은 뭐 보조지표면 보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딱 봤을 때 알아보기만 편하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관점을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곤 있어요. 캔들만 봤을 땐 말이죠. 게다가 저항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유사한 패턴인데 이전의 흐름까지 참고했을 때에는 오히려 더 상승하기 위한 조건이 가득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쉬었다가 가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까지 11월 11일 이후로 연일 하락을 했던 것만큼 또다시 이 기간만큼 또 그냥 상승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흐름이 나온다면 오히려 더 빠졌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조정을 주고 올랐다가 빠지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라는 거. 하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베스트 모습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내용들은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무료고 언제든지 입장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